네, 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가 재확산되면서 매물 소화가 연장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의 임대를 취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반면에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내 AI 분야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업종 내에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표된 것이나 AI 관련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은 전일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유예기간 종료 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에 서명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2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됐습니다. 예상된 결과로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추가 인하는 5월로 예상되지만 추경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주와 해운주의 강세가 연장된 반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나스닥은 5%대, S&P 500은 3%대 하락했습니다. 발표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8.3으로 예상을 큰 폭 하회했고 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기대지수도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임계선인 80선을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상반기 금리 동결 가능성은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지속됐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유럽 시장 판매 급감 소식에 8%대 급락했고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연이은 경제지표 부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도 연장되었고 달러도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과 비트코인은 3개월 내 최저 수준을 보였고 유가는 2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미국 PC 등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있어서 경계감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모멘텀 존재하는 업종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자산 배분에 관한 코어뷰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제일 선호 그리고 채권 대체 순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연간 전망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배경으로는 경기 국면이 골디락스 디스인플레이션, 즉 경기는 나쁘지 않고 물가가 둔화되는 것에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리플레이션, 경기는 좀 더 좋아지고 물가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국면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리플레이션이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채권에는 금리 하락이 좀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재처럼 관세 등 트럼프 정책으로 경기는 기존의 예상보다는 하방 우려가 그리고 물가는 상방 우려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를 특히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좀 우려가 높아질수록 정책 기조 전환, 즉 관세에 이어서 이제 감세 등으로 부양에 대한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리고 어제 그 지표에서 보인 것처럼 경기 우려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소비 측면의 인플레를 좀 시키기 전까지는 골디락스에 대한 의심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크게 훼손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지난달 자료에서 미국 금리와 달러가 좀 안정을 보이면은 지난해 가장 부진했던 코스피 등 원한 자산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연속으로 최상위권 또는 최하위권을 지속했던 자산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금에 대한 주목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재보각하기 전까지는 금의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일 금통위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전일 금통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25bp 인하 2.75%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금리 동결의 원인이었던 환율이 1,43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1월 금통위 이후에 한은행 발표했던 1.6에서 1.7%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미 매파적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금통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한국은행도 올해 국채 발행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원총재도 매일 발톱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총재는 2월을 포함해 2회에서 3회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전히 금리나 사이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굉장히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동결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한은 총재는 2.75%의 대내 기준금리에 대해서 대외와 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중립금 상단이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동시에 긴축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5%가 될 경우 긴축적이라는 평가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이 더 하향 조정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관세가 더 심화될 경우에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지만은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보완해야 됨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가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추경이 반영될 경우에 성장률의 상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5월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점차 시장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보다는 수급 등에 더 민감하게 반영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되는 국채 발행 계획에서 7에서 18조 원 규모의 정갱 입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지만은 3월 18일 국선물 만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경우에 추경 등의 민감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매도 재개에 관한 계량 분석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었다가 재개된 사례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21년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한 날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던 경우는 2011년이 유일했었고요. 당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으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3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고요. 하지만 2009년과 2021년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이라는 충격이 있긴 했지만 금지 기간이 꽤 길었었고 또 코스피가 반등한 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 자금이 이전 수준으로 재빠르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수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이었었던 그런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주식이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가 활발할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공매도가 많던 것들로 다시 공매도가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 과거 패턴을 보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공매도 재개는 주도주를 바꿀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더 큰 흐름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에 대한 분석인데요. 한국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2009년과 2021년은 지금처럼 공매도 재개 전에 반도체의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과 더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잉 완화라는 매크로 환경과 반도체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지만
주도주들은 대부분 그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도주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2021년 당시 에코프로와 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주도주에서 탈락하고 누군가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변화는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익률 상위인 업종들을 먼저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높다라는 점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주가를 설명한다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 화장품, 지주, 유통을 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주도주 중에 방산우주, 기계, 조선, 바이오, 엔터,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는 성장률도 상위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유지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셀트리온 4분기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은 25년 영업이익을 소폭 조정했지만 KB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CEO 변동을 반영함에 기인합니다. 4분기 잠정 매출액은 1조 646억 YY 178%, 영업이익은 1964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4% 상회, 마이너스 16%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하회한 주요 원인은 바이오 제품의 고른 성장세, 특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이 발생했지만 3공장 상업 생산 개시에 따른 초기 운영 비용 발생 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이 작용하였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불과 바이오 매출액의 26.1%를 차지하고 있던 신규 제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폴리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4년에는 38.4%를 차지하였고 기존 제품의 매출 또한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북미와 유럽 모두 전년 대비 각각 66%, 57% 성장하면서 기존 제품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신규 제품의 매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높은 원가 재고 소진 그리고 3공장 생산 본격화 그리고 수율 개선, 제품 생산 비중 확대,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24년이 합병 관련 부담을 덜어내는 해였다면 25년은 덜어낸 뒤 도약을 할 수 있는 새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신약적인 측면에서도 ADC 후보물질 3건, 다중항체 후보물질 1건 임상 진입이 예정되고 있어서 더 완성에 가까운 사업 모델을 영위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이브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1.1%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2025년에는 BTS의 완전체 복귀뿐만 아니라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규모가 확대되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시작되며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 방식이 다변화되고 AI 보이스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25년과 26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반면 하이브의 4분기 실적은 시작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는데요.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27%가량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831억 원을 크게 하회하는 6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활발한 아티스트 활동으로 인해 매출액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성과급 배분 규모가 증가하면서 인건비 또한 증가했으며 어더 관련 소송 비용으로 추정되는 외주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어닝 쇼크의 배경입니다. 또한 영업 외단에서는 이타카홀딩스의 영업권 상각 및 환손실이 발생하면서 세전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하면서 기저효과가 있는데요. 25년에는 제대한 멤버 진과 제이홉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반기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BTS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세븐틴과 엔하이픈, 투바투 등 주요 아티스트들은 올해도 월드 투어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르세라핌과 보이넥스트도어 등
저연차 아티스트들도 세트리스트가 확보되면서 월드 투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난 4분기 위버스가 신보인 신규 디지털 멤버십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25년부터는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과 AI 보이스 등 그동안 투자에 주력해왔던 주요 자회사들은 25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수확의 시기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원재입니다. HD현대 발표드리겠습니다. HD현대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치합니다. 정유사 쪽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이제 일렉트릭 마린 솔루션 등의 매출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20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 이제 2배 가량 났었고 25년도에 2배, 26년도에는 40%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PBROE 모델 통해 산출을 했고 지주사 할인율 50%를 적용해도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 시가총액 지분율로 산출한 SOTP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는 12만 4천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 기준으로 5.3배, PB 0.6배, 시가배당률 4.8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개선되니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배당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배당 정책은 별도 이익의 70%이긴 한데 최소 분기 배당 900원을 유지하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은 이제 2,500억인데 현재 이제 로열티와 임대에서 1,000억 이상씩 꾸준히 수취를 하고 있고 올해 2월 이미 자회사 중 3개가 배당을 발표했는데 그 금액이 저희 수치 기준으로 2,50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배당은 확보가 되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26년 실적에 대한 배당이 25% 가량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부터 그룹 상표권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 현재 최소 수준인 5bp에서 10bp로 로열티가 상승할 경우 저희 수익은 400억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중공업과 오일뱅크 실적 개선 외에도 사이트 솔루션에서도 배당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에 관한 자료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오리온 1월 잠정 실적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의 2025년 1월 법인별 단순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3,180억 원, 영업이익은 8.5% 감소한 5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거래처 축소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제한되었고요. 중국은 전년 동월에 춘절 출고를 집중한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성장했지만 우호적 환율 속에 간식점 매출이 호조를 보인 점이 긍정적입니다. 베트남은 전년 동월에 때 출고를 조정하면서 기저가 낮게 형성이 되었고요. 베트남 동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러시아는 X5 KMB 같은 주요 거래처 행사를 진행하면서 원가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성장했습니다. 2025년은 캘린더 이슈로 인해 중국 춘절과 베트남 때 효과가 없어서 매출 둔화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이커머스, 간식점 등 성장 채널에 집중하면서 춘절 공백 그리고 중국 내수 부진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베트남은 하노이 연풍공장 증설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고 신제품 중심의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 빠지는 비우호적 환율에도 높은 수요 그리고 주요 공급 확대로 10%대 매출 성장이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반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소분양 담당 이의진입니다. 메모리 가격 반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년 말 기준 메모리 3사의 평균 재고는 23년 말 대비 5주 정도 증가했으나 24년 4분기 기준으로 피크아웃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 감사한 영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PC 스마트폰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 보유하던 재고를 소진하면서 2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5주 정도의 재고 주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고객사는 하반기 수요 대응을 위한 리스타킹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수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RAM 가격이 반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DDR4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DDR5 가격 같은 경우는 20여일간 한 4%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DDR5 재고가 DDR4 대비 낮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범용 메모리 반등에 따라서 저는 관심 종목으로 하나머티리얼스와 솔브레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영향에 따라서 가격 반등 이후 하반기 가동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6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